안녕하십니까, 전화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식물이 만드는 향기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터펙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왜 이렇게 이제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쪽을 설명하려고 하냐 그러면, 최근에 사실 향에 대한, 냄새에 대한 좋은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는 책, 이 책은 인문학자가 쓴 책이에요. 철학 하던 분이. 그래서 후각에 대한 연구 역사를 잘 리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의 과학은 이제 커피 하시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커피를 하다 보면 결국 향을 부닥치고 향의 향기 물질을 공부하고 싶은데 마땅한 책이 없는데, 여기서 커피 하시는 분들의 시리즈로 나와 있는 일본 책 중에서 향의 과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서 번역하신 분 책이 나와 있고, 정철 교수님이 아로마 개론 해가지고 술에 있는 향기 물질을 쭉 정리한 책이 나왔고요. 오늘 제가 이번에 특히 더 이제 소개드리려고 한 책은 해롤드 맥기가 쓴 노우즈 다이브.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향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후반부에 가면은 음식에 대한 향도 있지만, 우리가 뭐 우주의 향부터 지구에 있는 땅, 나무, 바다, 온갖 세상의 모든 향을 갖다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뭐 나무를 설명한다면 나무 품종이 나와 있고, 품종에 어떤 냄새가 있고, 그건 어떤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종류만 1000종이 넘는데, 그럼 한 개의 물질에 있는 향기 물질만 하도 수백 개인데, 그러면 사실 향기 물질만 쫙 나열해도 이 책 다 이거 못을 감당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책의 감정은 여러 가지 설명도 되어 있지만, 향기 물질을 그 중에서 그걸 골라서 대표적인 물질만 소개한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의 내공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책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음식과 요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건 요리 책이 아니고요. 요리 재료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하시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 백과사전처럼 찾아보는 대표적인 책인데, 이 책에가 그렇게 많은 식재료가 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놨는데, 이 중에 스파이스 부분도 보면 굉장히 향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느낌을 주고 왜 그렇고. 그래서 음식 중에서 이만큼 과학적인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은 쓰신 분인데, 이걸 쓰다 어느 순간에 뭐 향에 꽂혔는지 몇 년에 걸쳐 준비를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요약을 했다. 그 냄새가 어떠어떠한 냄새고, 버섯 있잖아요. 버섯에 어떠어떠한 느낌이고 그 어떤 물질을 낸다. 사실 수백 가지 나열하기는 쉽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10가지만 5가지만 소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에 대해서 이런 접근도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향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스파이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향료회사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향에 대한 내용은 약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책을 쓸 생각 못 했는데, 맛이 하시는 플레이버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플레이버를 번역하기 마땅치 않아서 맛이 된 거였고, 그러다 커피향의 비밀에 대한 책도 쓰게 됐지만 이렇게 향기 물질을 다룰 줄 몰랐는데, 어느새 분위기가, 이 책에도 약간 향기 물질이 등장하고 이 책에는 정말 향기 물질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 술을 향기 물질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향기 물질로 설명하겠다는 이런 책이 등장한 걸 봐서는 좀 더 옛날보다는 좀 더 파고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이라고 하는 건 오미, 단맛, 설탕, 포도당, 과당 몇 개 안 되잖아요. 소금, 짠맛 안 되고. 그럼 맛에 이게 왜 이런 맛이 나지를 파고들려면 결국 냄새 이해가 되는데, 냄새를 갖다가 해킹하려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만들지를 못해도 그걸 파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파보려고 봤더니 GCMS라는 기계가 있더라. GCMS라는 기계로 찍으면 이렇게 짜자작 피크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나온 기계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갖다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냄새 물질, 어떤 물질이 타임, 3분대, 4분대, 5분대, 7분대 이게 이만큼 면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를 딱 내주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5분 27초에 이 면적만큼 나왔더라. 이걸 봐갖고는 이제 치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간대별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알 수 있고, 양, 백분율 내보면 이제 몇 퍼센트가 많다, 적다 알 수 있을 거고.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어떤 냄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짜놓은 게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갖다가 엑셀로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와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름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봐라.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자, 실제 아까 그 시간대별로 나오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피크가 쭉 나오다가 점점 나오고 있다가 쭉 지나고 나면 어느 시간대 이상은 휘발성이 굉장히 낮은 물질이라서 향외로 의미가 없는 물질이고요. 이쪽이가 향의 의미가 있는 물질인데, 이거 하나하나 점 하나가 다 피크인데 이게 어떤 게 냄새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 피크를 보고 나서 이 냄새가 어떤 냄새야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물질 이름이 나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도대체가 냄새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정도는 알고 싶은 거죠. 얼마나 센지. 그러면 만약에 평상시에 개별 물질에 대한 역치값, 이건 냄새가 어느 정도에서 나기 시작한다, 역치값만 있더라도 아, 이건 양은 크지만 냄새가 안 나요. 이건 양은 작지만 냄새는 더 세요. 라고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대가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크가 나오고, 여기서 피크가 나오고, 피크가 나오고, 피크가 나오는데, 요건 양은 제법 되지만 냄새 없음, 냄새 없음, 요건 양도 되고, 냄새도 되고, 요건 양은 작지만 냄새가 되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면 결국 요 물질, 피크 타임에 나온 물질을 보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돼서 이게 처음에 이름 봐갖고는 뭔지도 모르죠. 그럼 분자 구조라 나오면 황이 2개 들어있네. 설파이드 구조네. 아, 이 물질은 황 냄새 물질이 강한데 역시 강하고 막 양이 작으니까 약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리설파이드인데 양도 제법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향이 많이 기여하네. 라고 해석을 해봐야지만이 조금 이제 그 피크, 그 해킹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계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물질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큼 나온다 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해석하려면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은 향기 물질인지 아닌지, 식품에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갖다가 개별로 보면 개별적으로 파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룹핑을 지어보면 아, 여기에서는 터펜 물질이, 이것은 터펜 물질이 많이 있고 터펜 물질이 향이 약하거든요. 기회도는 이 정도고 설파 물질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다 설파 물질이 주 물질이고 냄새를 거의 얘가 좌우한다고? 이게 뭐지? 그러면 사람이 넣었으면 모르지만 천연물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황이 많은 물질은 마늘, 향신료 같은 거에나 있고 있지, 이런 채소가 이렇게 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에스테르 물질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고, 카보닐 화학 물질이 많다는 건 어떤 거고, 터펜 물질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걸 볼 줄 알면 좀 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만약에 이런 피크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냄새 톤하고 색깔이 닮았네. 세 개가 이건 같은 거 아닌가? 이거다고 요거다고 그러네. 요거다고 요거 뭐 중간이네. 이렇게 비교 분석해 봐야지. 그러니까 냄새란 것은 DCMS에 찍어 나왔다. 그걸로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GCMS로 향을 분석하는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건 학술 목적으로 실기 접근하려고 쓰거나, 향료회사에서는 조향을 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어떤 물질이 그런 느낌을 내고 있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식품회사에서 기기가 있더라도 이걸 분석해서 해석해서 자기 제품의 품질 관리에 내지는 추적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향기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온을 알게 되면 메치온이라는 물질에 황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황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출처를 추적하면 시스테인 아니면 메치온이죠. 황화학 물질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주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메치온달이 나오는데 얘가 감자 냄새를 납니다. 그럼 끊어지고 나오면, 여기가 툭 끊어지고 나오면 메테인 사이올이 되는 거죠. 메칠먹갑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반응성이 있어요. 다른 물질과 결합성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 물질 특유의 향이 있는데 이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점점 이쪽으로 진행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아지면, 커피를 보관할 때 처음에 로스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물질이 점점 이 물질로 전환돼 버리면 요것은 낮아지고 요건 높아지니까 비율로 보면 두 가지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빈약하고 분석력이 작으면 두 가지 물질이라도 조사해서 비율을 보는 거고요. 좀 더 자기가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기가 좋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물질을
그러니까 경시변화 일어나는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산화되는 물질도 있고 그냥 아세탈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향 같은 경우 굉장히 공동농도할 때 유명한 게 아세탈입니다. 그러니까 알데하이드나 케톤 야채가 알코올을 만나면 에스테르 반응도 일어나는 거죠. 에스테르 반응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다 축합되면 요렇게 O 사이드 체인, 사이드 체인 있는 것 갖다가 아세탈, 케탈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많은 향기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자들끼리 축합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축합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이게 별로 없다가 요것의 일부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증가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양의 향기 물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늘어나지 방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게 향이 많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향을 분석했을 때 지식이 있으면 말톨과 말톨 유사한 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계에서 아직 에칠 말톨. 그러니까 여기가 메칠기가 있는 것은 자연에도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것은 아직 자연에서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조합향, 달콤한 느낌을 강하고 이쪽이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이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 말톨이 있는 걸 봐가지고 얘는 합성향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에칠 말톨은 자연에 없는 물질이다.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있을 수는 언젠가 발견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으면 발견 안 될 확률도 없죠. 그러면 이거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가향을 했구나. 이걸 보고도 그러니까 냄새를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 흔한 물질로 뭐 어디나 쓰고 있는 공통 물질. 그러니까 향료에 쓰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천연하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출처만 다르지. 그러니까 원래 그걸 분석해서 나오는 성분을 똑같이 만든 거지 인위적으로 다른 분자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끼케바 이것처럼 이렇게 메칠기 하나 더 붙이거나 에칠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출처, 아주 특이한 형태의 분자, 이건 효소가 만들 수 없는 형태인데 가열에 의한 건가? 자기가 식물이 많이 만드는 패턴, 미생물이 많이 만드는 패턴,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 산화에 의해서 드러나는 패턴, 숙성,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물질이 서로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없이도 일어나는 변화 패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까 데이터만 보고도 이것은 식물을 쓴 것 같은데 요 마늘 같은 걸 쓴 것 같은데 요건 처음에 시간이 똑같은 거라면 시간이 지난 건데 안 지난 건데 이 물질은 어디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썼나? 그러니까 냄새와 냄새는 섞여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냄새를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특이한 형태의 분자, 어디에만 있는 분자만 찾아내기만 하면 이게 얼마큼 들어갔겠는데 라고 찾아내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맛을 공부할 방법이 더 이상 별로 없다. 향기 물질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푸드 페어링도 설명한다. 그 다음에 점점 분석기계가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하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 그걸 통해서 품질 지수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인덱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추적도 이 향기 물질이 이 물질이 이 특이한 형태의 분자가 있다는 걸 봐서 이것은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지식을 쌓아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을 추적하면 쉬워지는 게 멘톨, 박하 냄새나 멘톨은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들어졌지? 리모넬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간에 물질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맨손이 있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사실은 앞에가 많은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리모네인이 많은 게 오렌지 껍질인데 오렌지 껍질이 특이한 게 아니죠. 특이한 것 어디나 만들어요. 리모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열식품에도 있고 전혀 오렌지 비슷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왜? 식물은 기본적으로 터펜 물질을 만들고 리모넬을 만들고 리모넬로부터 뭘 만들어 가니까 소량은 다 있는 거죠. 100%다 이렇게 옮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과정이 멈추고 얘가 축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많아진 거고 어떤 식물은 얘가 축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물은 얘가 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실은 단계를 더 거친 거라 없을 확률이 있고 근데 모든 식물이 균일하게 똑같이 만들거나 소모시키지 않고 개성 있게 어떤 것은 스피아미트건처럼 카본 물질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들깨처럼 페르알데하이드를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과정을 추적하면 그 내용에 그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게 결국 족보를 추적하는 거죠. 복잡한 거, 분류법인 거죠.
식물이 많은데 30만 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정속, 과목, 학문계. 족보를 추적해서 어떤 유의 어떤 거. 그래야지 같이 그룹핑이 되고 그룹 간에 공통적인 특징도 알 수 있고 그 특징과 다른 특징도 구별할 수 있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해서 외겠다는 것은 또 공부를 안 하겠다는 똑같은 거죠. 향기물질의 종류가 40만 종, 그중에 식품에 있는 게 10,000종인데 10,000종은 그냥 1,000종 맨날 그 입만 해도 다루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특징은 한 2, 30가지, 한 50가지 그 정도 특징을 바탕으로 얘는 뭐가 많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기원의 추적, 그러니까 어떤 출처로 만들어진지 큰 맥락 그걸 알고 나면 이건 흔히 만들어지는 기작이구나. 흔히 만든 기작에서 이 부분이 많이 축적이 됐구나. 이것은 좀 예외적인 기작이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은 프라이머리 아로마, 효소에 만들었는데 식물이 만들고 있는 거, 미생물 효소가 만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열에 의한 거, 그다음에 이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식물이 만드는 향. 그럼 식물이 만드는 향이 미생물이 만드는 향을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근데 미생물은 뭐죠? 에너지 대사를 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알코올이든 젖산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하면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식물은 그 과정 대신에 다른 과정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돋보이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향의 출처를 보면 대부분 식물입니다. 동물에 쓰고 있는 건 4가지밖에 없고 옛날에 쓰던 뭐 머스크 이런 거고 지금 별로 쓰지도 않기 때문에 향수에 쓰고 있는 거고 식물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식물이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반응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걸 추적하려면 결국은 효소를 추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툭 끊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얘가 툭 끊어질 확률은 별로 없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설탕이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가 된다. 당연히 자연에서 아무것도 효소 없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얘를 딱 붙잡고 그 에너지, 운동력으로 분해해 주니까 속도가 100만 배 이상 빨라진다. 효소가 있는 반응과 효소에 개입하지 않은 반응의 비율은 100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만 일어난다. 식물에서는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나머지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다고 하는 건 효소가 있다. 특이적이고 1단계씩만 일어난다. 이거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효소가 주인공입니다. 효소하고 단백질하고 차이를 보면 효소는 정말 거대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 수백 개가 모인 거니까 그 중에서 포도당, 과당 해봐야 아미노산 한두 개 차이 크게 진 거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거. 그중 활성기에서 축축 작동을 시킨다. 그래서 뭐 자연의 신비, 자연의 신비 하는데 셀룰로스 합성 과정이 신비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셀룰로스 합성 과정이 불가사의한 거죠. 왜냐하면 셀룰로스 효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벽을 만든다. 벽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조가 세포벽. 세포벽을 뭐 만드냐? 셀룰로스, 리그닌으로. 방법이 뭐냐? 다른 식물이 소화 흡수가 안 되도록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 셀룰로스로 만드는 효소를 보면 정말 이건 경이적인 거죠. 세포막에 그 많은 효소들이 단백질이 뭉쳐서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 뭉치들이 해가지고 섬유다발을 쭉 뽑아내서 뽑은 걸 갖다가 꼬고 또 오고 또 꼬은 게 아무런 손도 없이 발도 없이 스스로 꼬아져 나가서 단단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맷줄기, 이 효소가 있는데 효소에마다 이렇게 설탕이 와서 항상 식물이 먹는 건 설탕입니다. 설탕을 쪼개서 포도당을 바로 직접 쓰고 과당은 해소되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설탕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섬유소, 셀룰로스 다발을 만들어서 그 다발이 뭉치고 또 뭉쳐서 셀룰로스가 되는 거죠. 정말 경이적인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경이적인 장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탕 폄하하는 사람 보면 쟤는 도대체 생명의 근본을 폄하하는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식물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정말 식물다운 부분은 엽록소밖에 없는 거예요. 엽록소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동물입니다. 미생물이거나. 그냥 그 만들어진 포도당을 이용해 살아가는 우리가 식물을 잡아먹나? 식물은 자가포식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은 엽록소가 만든 뭘 먹냐? 설탕을 먹습니다. 설탕이라는 분자를 비유가 아니고 왜? 포도당, 과당
그러니까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두 개를 붙여서 설탕으로 내보내 주니까 항상 그걸 받아다가 셀룰로스를 만들고 다시 분해해서 전분을 만들고 할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룰로스, 근데 셀룰로스는 포도당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식물에서 잎에서 일어나는 게 광합성인데 광합성에 포도당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엽록소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보조색소인 카로티노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가 사실 엽록소가 훨씬 더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걔를 보호하고 있다가 카로티노이드가 자기가 망가지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의 특징이 뭐냐? 세포벽을 만든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세포벽을 만든다. 근데 걔 하나만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리그닌으로 본딩을 한다. 근데 리그닌은 향기 물질을 만들기 아주 좋은 구조에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 물질.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엽록소가 더 주역이지만 엽록소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됐거나 분해 안 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혹시 손상을 당할 일이 있으면 대신 카로티노이드가 손상이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대 이렇게 지방에서 사실 향의 빼대는 지방이고 지방 자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방산도 있고 방향족 리그닌을 만들 수 있는 페닐 요 구조가 있고 터펜 구조가 있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지방 구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자체는 만물질이 되지 당이기 때문에 물에 녹기 때문에 안 되고 얘가 변형된 대사물질 중에서 알코올, 알데하이드, 유기산 그리고 산하고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 이 물질을 알고 있으면 미생물,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발효가 더 주역이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이게 발효잖아요, 사실은. 원래 과일에 전분이 있고 전분 자체를 분해를 하는 당으로 분해하고 당으로 분해하면서 또 분해해서 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에스테르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죠.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전분을 분해한 포도당, 과당, 설탕이고 그걸 또 쪼개고 분해하고 합해서 만들어낸 에스테르를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과일의 에스테르 향도 되고 단백질 중에서는 사실은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유기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독특한 분자가 질소와 황이 있는데 걔가 양에 비해서는 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순으로 성분을 보자면 그다음에 공부하는 쏘자면 효소로 만든 거, 열을 만든 거 효소로 만든 것 중에서도 사실은 미생물이 만든 것부터 배워도 상관없고 공통적이니까 식물이 더 많이 만드니까 식물이 만든 것부터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식물이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은 여기에 이소프렌이고 이소프렌이 두 개 같은 게 터펜인데 이렇게 붙어서 직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요. 꺾어놔서 일부러 그렇지만 환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결합해서 환을 이렇게 결합해서 환을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세 번 만난 거죠. 그래서 환이 이중환 것도 있고 요 세 개가 합해져 있는 세스키터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냄새의 절반이다. 식물이 만든 냄새의 절반이다. 그래서 식물은 이걸 갖다가 이소프렌만 하더라도 공기 중에 휘발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뿜어내고 있는데 뭐 사실은 식물 아마존의 비는 식물이 내는 신운 때문에 내리는 비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을 뿜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소프렌 같은 경우에 6억 톤을 뿜어낸다. 근데 이소프렌 하나 만들어지는 게 어디에서 본질적인 특이한 형태잖아요. 아세틸 코엔자임에 이건 너무나 하나죠. 대사의 끝물이니까 이게 TCA 회로 시작이고 얘를 쭈루루루루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걸쳐서 조작을 하면 겨우 만들어지네요. 또 피루부산하고 요 그리세린 분해되어 있는 그거하고 합해갖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만들어지네요. 이 두 가지 형태는 전환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붙였다 뺐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소프렌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만들면 이걸 갖다가 두 개 붙이고 세 개 붙이고 그래서 포도당으로부터 이소프렌을 만들고 두 개 붙이면 터펜, 세 개 붙이면 세스키터펜, 세 개를 두 개 붙여 놓고 나와 있으면 스쿠알렌, 스쿠알렌을 갖다가 이건 탄소가 30개짜리인데 세 개를 갖다가 툭툭툭 떼어내면 24개짜리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정말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터펜 두 개 만들면 디터펜, 양리 성분 굉장히 많아요.
디터펜을 두 개 합하면 네 개 된 테트라터펜. 테트라터펜의 시작은 라이코펜이고 끝이 마라데이스 이렇게 형태가 되면은 카로티노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으면 폴리터펜, 그게 우리 라텍스, 고무, 타이어가 사실은 이 라텍스에다가 유황 처리해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터펜의 계통도 보면 두 개를 붙인 거에 항상 보면 끝에가 파이로포스페이트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극성을 띠고 있으면 아직 중간 단계고, 여기 두 개짜리가 돼서 이렇게 딱 사이클이 되거나 직선인 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직선인 상태에서 하나가 더 환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제가 작년에 아로마키트 했을 때 녹색에 있는 부분을 다 냄새를 맡아보도록 했던 거죠. 우리가 알만한 어디인 모든 식물에 있을 만한 가장 기본적인 게 리모넨입니다. 리모넨은 오렌지 껍질 했을 때 90%가 리모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향이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리모넨만 거의 있어야지만 리모넨 특징이 나오지, 다른 게 섞이면 다른 특징이 더 잘 덮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리모넨이 있다. 리모넨 못지않게 기본적인 게 직선이 되고 있는 게 리나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든 하면은 있다. 리나롤 상태로 많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녹차죠. 녹차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산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리나롤 옥사이드 형태가 네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죠. 트랜스형, 시스형, 다섯 개짜리 환이 되고 있는 거, 여섯 개짜리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에폭시 리나놀을 거쳐서 옥사이드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리나돌과 리나돌 옥사이드가 이 녹차의 향의 30% 이상 될 겁니다. 거기서 라일락, 와인락톤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이게 부진자라고 하는 식물이 잎을 갉으면, 녹차 잎을 갉으면 이런 물질이 향긋한 꿀 냄새가 나는 물질도 만들어져서 그걸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하죠. 제라니올 하면 제라니올에서 특유의 상쾌한 시트랄 냄새를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리몬에서 만들어지는 멘톨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멘톨을 만드는 식물은 많지 않으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멘톨은 다 공장에서 만든 멘톨이죠. 식물에서 나온 멘톨이 아니라 추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리모닌이라고 물질을 봤더니 제가 봤더니 터피넨을 됐다가 시멘이 됐다가 티몰이 됐다가 카바크롤이 됐다가, 그래서 이 물질이 보면 처음에 이름 봐서는 다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통도를 보다 보면 이게 다음 단계가 뭐고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런 리모넨 물질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해보니까 거의 한 500종 정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리고 향기 물질로 분석이 되는 것들이. 지금보다 더 하면 한 600종, 700종 정도가 이게 우리가 식품을 분석하다 보면 나오는 물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터펜 물질 중에서는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이런 물질 못지않게 있는 게 뭐냐면 카로티노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산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2,1, 2,1 갖다가 공액결합이라고 그러죠. 컨주게이션. 여기가 빛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빛을 흡수한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붕 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뽀개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에도 불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가 뭐 사이클로시트랄, 베타이온은 알파이온엔 다마세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건 좀 우디한 느낌이 강하고 이건 좀 과일적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이 물질은 사실은 어디에나 있을 만한, 아까 식물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면을 만든다 못지않게 광합성을 하는 부위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결국 카로티노이드를 만들었을 것이다. 누르스름한 주황, 당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하얗지 않은 색깔은 다 카로티노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가만히 있냐 그러면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마세논 같은 경우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다마세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마세논은 역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양이 강할 때는, 많을 때는 강한 냄새를 내지는 않은데 아주 소량일 때도 향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약방의 관찹처럼 존재하면서 향을 부스팅하는 게 다마세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분해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정리하면 여기가 제라닐 부분이죠. 이 자체가 제라니올, 리나롤 되는 거고 오시면이나 미르슨도 되지만 내가 환을 이루면 한한가지 환을 이루면 뭐 카본, 페릴라, 알코올, 뭐 터피네올, 멘톨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우리가 피넨 냄새 소울이잖아요. 소나무 냄새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소울향 그러면 소나무 독특하네 안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향신료 분석에면 피넨이라는 물질이 조금씩은 더 들어있어요. 양이 피넨만 많이 있는 게 50, 뭐 30% 넘어가게. 사실은 이렇게 소나무 딱 긁으면 이렇게 송진 나오잖아요. 송진 성분 중에서 향기 물질의 80% 정도가 피넨입니다. 그래서 걔만 있으니까 피넨 느낌이 강하고 그걸 맡은 순간 소나무도 인상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향기 물질 중에 어디에 피넨이 있다 그러면 피넨이 두 번째로 많네요 그러면 근데 소나무 냄새 안 나요 그러면 딱 첫 번째 있는 향기 물질만 알아도 아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알고 나면 기본적으로 있을 만한 물질인지 공들여 만든 물질인지 어떤 물질의 부산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펜 물질만 해도 시트러스 느낌, 민트 느낌, 캠퍼 느낌, 꽃 느낌, 호프 느낌, 스파이스한 느낌, 허브 느낌, 나무 느낌, 흙 느낌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그렇다고 이거 하나 맡았을 때 그런 냄새만 나는 거 아니라 복잡한 냄새를 나는데 또 이렇게 이런 터핀 물질을 굳이 분석하면 이런 향조까지도 나타난다. 근데 한 가지 물질이 한 가지 느낌만 갖고 있지 않고요.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건 씁쓸하고 어떤 것은 석유 냄새 같기도 하고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온갖 냄새가 있습니다. 터펜 하면 피톤치드. 나는 산림욕장에 제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터펜 물질 많으니까 방 하나씩 만들어 놓고 딱 뿌려놔. 그러고 야 갖기 전에 자 이게 피넨 느낌입니다. 이게 리모넌 느낌입니다. 이게 뭐 캐리오필 느낌입니다. 한 5개만 학습하고 가면 이 수표는 뭔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이 피톤치드 냄새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물질을 딱 항상 맡을 수 있는 방에 들어가서 딱 충분히 음미하고 이게 피넨 느낌이라고 이게 터피네올이라고 이게 시멘이라고 터핀 물질 몇 가지만 딱 체험하고 들어가서 숲에 가서 나무 맡을 때 그 느낌이 같겠어요? 전혀 다르게 뭐하고 섞인 느낌인데 그 이상 좋은 향기 교육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터펜 물질이 보면 꽃 냄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터펜 물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까 이중결합의 사이드 체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구조를 갖고 있으면 딱 보면 터펜이 꺾인 거네. 아까 긴 터페노이드가 잘린 거네. 터페노이드가 베타카로틴 잘린 거네. 요건 서스키터펜이네. 서스키테폰이네. 이것은 아로매틱. 페닐랄라인에서 나온 방향적 물질이네. 요것은 이온은 아까 카로틴이 잘라진 거네. 요건 리나롤 오시면 다 이거 그 터펜이네. 터펜. 이중 결합, 이중 환 구조고 있는 터펜 물질이네. 터펜이네. 이것만 구별할 줄 알아도 이게 꽃냄새도 다 터펜이네 알고 봤더니 피톤치드하고 전혀 다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주 다르지도 않네 알 수 있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하고 있는 것들 물질도 사실 다 터펜 물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애창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뭐냐 콜레스테롤하고 비타민 D하고 같은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은 카로티노이드를 만들고 동물은 트리터펜, 스퀄렌을 합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접기만 하면 라노스테롤이 되는 거고 라노스테롤은 탄소가 30개인데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떼내야 됩니다. 요거 하나 떼내는 게 칼로 짝? 전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OH기를 붙였다가 알디하이드로 만들었다가 산 구조로 만들었다가 CO2 형태로 툭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떼낼 때마다 효소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다른 모든 비타민 합성하는 과정만큼 어렵게 겨우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조금 남았죠. 바로 다음. 조금만 더 가면 콜레스테롤이 돼서 콜레스테롤 세포막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단지성 만들고 그거 쓸 건데 갑자기 햇빛이 여기를 딱 공격을 해서 UV라고 하는 게 무슨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아니죠.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파괴하는 거죠. 파괴를 해서 비타민 D가 되게 하는 거죠. 비타민 D가 무슨 놀라운 기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타민 D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OH2기를 두면 갑자기 칼시트리올이 되고 얘가 호르몬으로 작동해서 호르몬은 한번 하겠어요. 딱 어느 세포에 가서 딱 그 결합하는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뭐가? 칼슘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칼슘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칼슘을 많이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칼슘 대사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효과인 거지 무슨 비타민 D3가 무슨 기능을 한다. 이것은 뭐 우리의 축복의 물질이고 이건 독극물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설픈 과학인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세히 여기 하나하나 물질을 하면 한 물질 한 물질 하는 것마다 10분씩 설명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표적인 향기 물질의 근거가 되는 모노터펜, 그다음에 서스키터펜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여기 서스키터펜 안 그래 여기 그랬네. 서스키터펜 중에서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서스키터펜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식물은 이 테트라터펜을 통해서 카로티노이드를 만든다. 그래서 광합성에 어마어마하게 쓴다. 두 개가 하이라이트인 거고 그 대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서 분해져 나오는 향기 물질과 약간의 변형시켜서 만드는 향기 물질이 식물이 만든 향기 물질의 절반이 넘는 양을 차지한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보면서 요거 같은 것끼리네. 이름이 달라 보여도 어느 가까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그려놓는 이유가 분자 형태를 보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분자 형태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묶어볼 수 있는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족보를 추적하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물질인지 알면 그룹형을 짓기 쉽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만드는 양으로 쳐서는 절반, 종류로 쳐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균인 터펜 물질에 만들어지는 과정의 기본적인 맥락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향기 물질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향기 물질 나오고 서스키터펜 만들어진 과정이 또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전체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